한 편의점에 노신사가 들어오자 직원이 깜짝 놀랍니다. 손님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뭔가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러자 직원이 굳은 표정으로 장바구니를 들어 물건을 담습니다. 이 손님, 대체 누구길래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걸까요? 예,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우리 집에 진짜 왕이 산타라는 우리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이거 약간 뭐 그렇게 심각한 사연은 아니에요. 마음 편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진짜? 하여튼 이 제보자분은 20대 여대생이시고요. 이제 할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남동생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가 여긴 할아버지 집이다. 그러니까 경고망동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아버지가 아버지 명의로 아버지가 신혼일 때 그때 할아버지가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 일인데 그때부터 하여튼 모두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 명의 아버지 집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사줬다니까. 20년이 넘었죠. 이 제보자분이 지금 대학생이니까 20대 대학생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말이 법이어서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지 말라라는 그런 이 엄격한 말이 있어서 제보자 남동생이 여태까지 살면서 친구를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답니다. 그 집에. 자, 3대가 같이 사는 집인데 이 집의 명의는 제보자의 아빠 명의로 돼 있는데 그 집을 사준 건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할아버지 집이야. 그래서 어려서부터 야, 할아버지. 자, 그리고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뒤에 모든 것, 집안의 모든 이게 중심이 할아버지였다는 건데요.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무조건 할아버지 밥은 차려줘야 됐어요. 고등학생 때 친구랑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 밥 안 차려준다고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진짜로 놀다가 집으로 가고 해가지고 이빨도 짧으셔가지고 한번 젓가락 든 건 절대 손 안 대세요. 좀 숨 막힌다 이거는 좀. 그렇죠. 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할아버지가 한번 젓가락 댔던 반찬은 다시 입에 대지 않으실 정도로 입이 짧으시고요. 밖에서 사온 음식도 입에 안 맞는다고 드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매 끼니마다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얼마 전부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점심이랑 저녁 다 다른 메뉴로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아침에 만들어놨던 음식 다시 데워 먹기 싫다. 아니 밥은 자고로 바로 한 걸 먹어야지 이러시면서 엄마가 해놓은 음식에 손도 안 대시고 밥에 물만 말아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딸인 고모에게 아니 내가 집도 줬는데 얘네들은 밥도 안 준다.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제보자랑 남동생이 번갈아 가면서 할아버지 식사를 직접 챙겨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까다로우셔. 자, 문제는 이 할아버지 여기뿐만 아닙니다. 동네에서도 유명 인사였는데요. 뭐 카페, 뭐 편의점 갈 때마다 키오스크 이런 거 사용할 줄 모르시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가자마자 모르실 수는 있죠. 모르실 수 있죠. 어이 직원! 그럼 직원이 올 수도 있겠죠. 오면 그때 주문을 하면서 계산도 그에서 한 번에 다 한다고 해요. 손에 딱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더 문제입니다. 야, 물 좀 줘. 우유 좀 갖다 줘. 그럼 당연히 편의점 직원은 아닙니다. 직접 가져오셔야 됩니다. 야, 나한테 명령하지 마. 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동네의 많은 가게 주인들이 할아버지만 보면 긴장하고 인상을 찌푸렸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이리 오너라. 네가 오너라. 자, 이게 교수님.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야 뭐 집이 그러니까 그렇다 쳐요. 네. 근데 이렇게 뭐 가게 직원들까지도 이렇게 꼼짝 못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분은 그냥 정말 자기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가부장적인 걸 넘어서서 거의 전제군주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말로 잘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회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게 이제 과장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지경까지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이 할아버지 팔순 때 어머니께서 아버님 이제 이번에는 우리 맛있게 외식하죠라고 얘기했더니 싫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12첩반상을 차려가지고 집에서 팔순 잔치를 차려드렸어요. 그런데 고모가 전화를 해서는
우리 아빠한테 미역국도 안 끓여줬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네. 그러니까 그 반상이 아마 그 12첩 반상이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딸한테 전화를 해서 거짓말로 반찬도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또 뭐가 또 섭섭하셨나라고 고민만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이 손녀인 제보자마저 황당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직접 이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자려고 잠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방콕 열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본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못 본 걸로 하겠다 하고 가셔서 제가 큰 손님한테도 이제 방이니까 노크 좀 부탁드린다 했더니 내 집인데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엄마한테 얘기 드렸더니 엄마가 한숨 쉬면서 그냥 포기하라고 어쩔 수 없다. 야, 집 한 채 사준 게 이렇게 오래 갑니까, 이거? 자, 그런데 제보자를 더 황당하게 만든 건 바로 할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자, 무턱대고 손녀방에 들어와서 본 건 할아버지인데 오히려 아유, 너 조심 좀 해라. 야, 오늘만 못 본 걸로 하겠다. 라면서 먼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보자가 할아버지 노크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니, 내 집인데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냐? 라면서 큰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아, 자, 내 집인데. 네네. 여전히 그 집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할아버지 남동생이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는 옆에서 소변을 보고 나가는 일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남매는 화장실이나 방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문을 잠그는 습관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이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이것도 못마땅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르신이라면 지난주 추석 때도 무슨 일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가만히 넘어갔겠습니까? 기분 상한 일이 좀 벌어졌어요. 비교를 좀 하나 봐요. 비교도 택도 없이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 2명, 또 손주들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그거예요. 너는 무슨 성이니까 상당히 순정적이다. 너는 또 무슨 성씨니까 고집이 너무 세다. 라고 깎아내렸다고 합니다. 뭐 논리적이지 않죠. 손주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입 옆에 점이 있으니까 목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제보자한테는 야 눈썹에 털 없지 너 자식 복 없다 이렇게 혀를 찼다고 합니다. 제보자야 뭐 이제 나가면 그렇지 독립을 할 생각이지만 엄마하고 남동생 남아 있는 거 걱정스럽다고 하네요. 자, 양 변호사님. 이 제보자가 이 할아버지 오죽 이게 심하면 이렇게 저희한테 사연 제보까지 했겠어요. 저는 뭐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아, 진짜요? 이만큼 심각한 건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보통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의 어떤 어르신들도 누군가 가족 중에 하나가 정말 크게 대꾸를 하거나 정말 맞부딪히면 못 그러는데 문제가 이 동네 그 가게 직원들마저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가 어지간히 센 것 같고 이제 제일 나서줘야 될 사람은 사실 이 제보자의 아버님인데 이 아버지는 생각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기센 할아버지 밑에서 60년 가까이를 산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80이 넘었으니까. 그것도 저기 뭐 따르기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보자분 내지는 뭐 지금 어머님이라든가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이성을 찾을 겨를이 있으신 분들이 제대로 되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밥상 안 차려드리고요. 그냥 물 말아 드시게 하고요.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어요. 교수님 진짜 그 방법을 써야 됩니까? 저는 조금 더한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진짜? 사실 이 어른을 모시는 건 너무 귀한 가치죠. 가능하면 모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어버이와 아이들과 모두 함께 행복할 때 가정의 이야기고 건강한 가정에 꼭 중요한 건 서로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할아버지는 이 경계 자체가 가족이 없게끔까지 기능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이제 독재적인 어떤 그 군림을 하고 계세요. 그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버지께서 지금 내면화된 복종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회피하고 계시고 무기력한 모습도 보이는데 이 아버지는 본인의 아버지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사실 여기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며느리는 계속해서 헌신만 하고 희생하고 욕먹고 평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무기력에 빠지는 정도가 됐고 이 자녀들도 억압하고 분노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복종을 그대로 세대 전이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물리적인 독립, 심리적인 독립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찾아뵙는 구조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사실 부모님도 계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어르신이잖아요. 근처에 좀 사시면서 이 가족은 가정대로 행복하게 구조를 꾸리고 아버님을 잘 뭐 이렇게 좀 자주 가서 모시는 그런 구조로 다시 재편돼야 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도 한 말씀. 참 바뀔까 싶기는 또 해요. 이렇게 너무 확고하거든요. 고집도 세고 이거 아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뀔 질문인데 좀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떨어져서 살면서 뭐 한 번씩 방문은 한다 하더라도 같이 살면서 독재자 아니 왕 같은 행동들을 반복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반복해 보이거든요. 가능하다면 따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사건 너머에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진실추적자 사건반장 지금 구독하고 함께해 주세요.